참고로 기자회견 입장문은 저희들이 5월 13일하고 16일, 그다음 18일 그 3일간의 이사회를 통해서 발췌된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그 원안문은 오늘 아침 10시 반에 긴급 이사회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발표할 것인가를 취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입장문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입장문은 김진덕 정경식 재단에서 여러분이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인의 보수공사를 해나감에 의해서 생겨진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또 노인회가 배제됐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재단에서 알게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차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노인회도 공동 소유주인이 적극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한인회가 그동안 노인회를 이렇게까지 배제했다는 걸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팅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재단 측하고 우리 노인회가 그러면은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나머지 펀드를 집행함에 의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또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다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오늘 아침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입장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요? 예. 다 가지고 있는 그대로니까 그냥 회장님이 읽으세요. 아니, 회장님 하셔야 돼요. 네, 할게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보수공사 및 각정년 회장과 한인회의 만행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노인회의 입장문입니다. 보수공사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노인회 회관의 공동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각정년 회장과 박병호 이사장은 우리 노인회를 보수공사로부터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어떻게 보수공사가 설계되고 진행되어 가는지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노인회에서는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변호사를 통해 보수공사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였지만 이 또한 각정년 회장과 박병호 이사장은 무시하였습니다. 급기야 총영사관이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보았고 한인회관에서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여 우리 노인회에서는 보수공사에 동의하였고 합의문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불거져 나오는 공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공사기간 지연은 해관 공동 소유주인 우리 노인회에 다시 이 사건들과 의혹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난 2022년 5월 13일, 5월 16일, 5월 18일 이사회를 열어 의논한 바 언론에 보도된 김진덕 정경식 재단의 의견을 수용하고 함께 한인회 보수공사에 적극 가담하여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정년 회장 임기 연기에 대하여 우선 한인회는 정관에도 없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장의 임기 연기는 불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한 면으로 연기는 이해한다 해도 이제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한인회는 잘 알 것입니다. 이는 주변 한인회와 단체들이 회장을 선거를 통하여 회장 선출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현 각정년 회장과 박병호 이사장이 이끄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재정 공개의 이사진, 명단 공개 등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비영리 단체에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회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정년 회장은 코로나와 공사를 핑계로 이사회를 통해 4번이나 임기를 연기했는데
우리 노인에서는 이를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각정년 회장 스스로가 올해 6월 회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이를 바로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각정년 회장은 회장직과 선거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공개적으로 언론에 본인의 입장을 표하기 바랍니다. 만약 각정년 회장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으로 회장직을 유지한다며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정년 회장과 한인회는 노인의 임원과 회원들에게 악담과 거짓 내용으로 선동하는 일들을 즉시 멈추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노인의 임원들을 아래 것들, 쓰레기 공간, 암 같은 게 XX 노인이라고称하고 소각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 말들을 삼가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노인들을 학대하는 것을 넘어 우리 한국 문화에도 없는 몰상식하고 노인 학대에 준하는 말들입니다. 동포 사회에 오랜만에 해관 보수 공사가 이루어져서 즐거운 이 시점에서 각정년 회장과 박병호 이사장이 이끄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좋지 않는 모습이 동포 사회에 보여져서 안타까우나 각종 의혹과 독선적인 일방적인 점은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노인의 임원 일동 끝입니다. 그러니 질문 받으시죠. 네? 질문 받으시죠. 질문해 주세요. 여기 법적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법적 조치라고 하시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에 대해 법적 조치라는 게 제가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노인회에서는 꽤 오랫동안 법적으로 한인의 항의도 했고 또 법적으로 이러저러한 요구 사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재정 이사진의 명단을 공개하라 하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았고 또 공사에 대해서 우리 한인의 소유가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공동 소유로 돼 있다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에서는 아니다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 변호사가 수차례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노리스로 편지로 가는 거 가지고는 이제 한계에 왔다고 도달했고요. 또 우리 법적인 근거도 말을 했고 이미 우리가 이제 노리스를 줬으니까 그래서 5월 31일까지 우리가 이제 공사 합의했을 때 컨디션 중에 하나가 공사를 5월 말까지 마치고 6월 달에 선거를 하겠다는 그런 전제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언론, 동포사회에 알리지도 않고 또 우리 노인회에도 알리지 않고 이사회에서 임기를 연기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영주 기자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론화돼서 이런 게 또 있었네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곽정현 회장이 우리 노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했던 게 이제 도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한인회가 보수공사에 어떤 조금 지연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결해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김일현 재단 쪽에서도 많은 의혹들을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노리스 이외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 스텝은 이제 우리 변호사가 이미 지난 몇 달 전에 좀 확고한 스텝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답을 우리한테 이미 줬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공사 진행이라는 합의문을 도출하게 되면서 잠깐 보류했던 것인데 이번에 또 임의로 임기를 연기하고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고 또 공사를 지연시키는 내용이 재단 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또 이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연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곽정현 회장이 이끄는 그 보수공사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이달 말까지 곽정현 회장이 그 회장 선거,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동포들 회원들에게 신임을 다시 묻는 선거가 되겠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 더 이제 강경한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은 뭐 명백하게 뭐 알려진 사실이고 또 곽정현 회장도 알고 있고 변호사가 또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언제 보내? 최근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합의는 전이니까 꽤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됐어요? 네, 그 김성우 이사장님 다녀가시고 나서 그렇죠. 아니 가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요. 오시기 전에 보내신 거고 그때 레터 보내신 거는 또 다른 거고. 아니 그 우리가 이제 그 공사를 한다고 시작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노인회에서 우리도 공동 소유권이 있으니 공사에 대한 기초적인 설계 부분부터 우리가 관여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묵살했습니다. 우리 변호사 편지를.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언제? 아, 그 제가 그 정확한 시점을 모르겠는데. 그 김성원 이사장님 그 전에. 간담회 하기 전에 이미 예, 전에, 예. 그걸 무시해서 그 간담회 때 와서 다시 또 김성원 이사장님께 전달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한인회에서 회관을 갖다가 보수공사 한다라고 말이 나왔을 때 벌써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보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공동 소유로 돼 있으니까 이 회관에 어떠한 그 얼터레이션, 수리하거나 모디파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유주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한테 알려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인볼브 하겠다.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묵살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스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진을 공개해라. 근데 그것도 안 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들이 그 곽정현 회장의 그 탄핵을 해가지고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 정관에 충족된 임시 이사회를 소환하는 300명, 정확한 명, 있는 모르겠는데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300명이었나요? 몇백 명이었나? 그 서명을 모아서 곽정현 회장한테 전달했습니다. 한인회에. 그래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한해도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 정관에 요구하는 내용, 그 인원수 서명이 필요한 걸 다 충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소집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강당에서 모여서 곽정현 회장을 탄핵을 했죠. 탄핵했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적으로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몇백 명의 서명을 모아서 정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임시총회를 요청을 했고 네가 묵살했지만 그 총회에서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됐다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걸 또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편지가 그쪽 한해에서 첫째 반응을 안 보였고 우리 계속 편지를 보냈고 그러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는 계속 데이터를 축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도중에 이제 그 합의문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그걸 보류하고 있었는데 합의라고 하시는 거는 총영사가 그 중재해가지고 총영사 중재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총영사 중재로 그러면 합의되신 내용이 없어요. 일단은 합의된 내용이 일단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그 총영사가 그러니까 그 김성건 의원 김성건 재단 이사장님이 오고 난 후에 이제 총영사관에서 이제 인벌브 하게 됐죠. 예. 그 합의문 내용이 뭐냐면 그 총영사관한테 중재하게 총영사관에 모이는데 우리는 설계도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곽정현 회장은 총영사관에 노인회도 다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다. 우리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총영사님이 그럼 그 설계도 갖고 와라 왜 안 주냐? 그래서 설계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총영사관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노인의 자리가 저쪽 구석에 있는 그 노래방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뭐 그 내용은 여러분이 여론을 통해서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정이 이제 되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노인이 쓰고 있는 그 자리를 이제 고수하게 됐고. 그래서 그 자리를 고수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또 합의를 해준 거죠. 그 공사를 재개해도 좋다는. 그래서 그 합의면 중에 이제 그때 그 당시에도 곽정현 회장이 약속했듯이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5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6월 달에 선거를 하겠다
라는 것을 약속했죠. 조영사가 있을 때 그 합의를 하실 때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5월달까지 마치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 내용은 알려준다고? 응? 누구 보도했나요? 그렇게 나왔었죠. 첫 번째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6월 말까지 한다고. 네, 5월 말까지 이걸 선거한다고 말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고, 우리 너희도 중재안에서 총영사가 있는 데서 그 내용이 전부 다 합의가 되었어요. 5월 말까지. 그렇죠. 5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 뭐 12월 말까지 또 네 번째 임기를 또 이사회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시초문이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의문을 도출할 때 그래도 총영사관에서 중재를 했으니까 그동안의 그 곽정 회장의 신뢰감은 전혀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총영사관에서의 그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한 번은 다시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해서 갔던 건데, 오히려 더 의혹이 더 부르고 나오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공사 많이 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벌써 그 이런 의혹이 있으면 왜 그랬을까? 왜 라이센스 없는 사람을 쓰라고 강요를 했을까? 그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런 거는 뭐 조금 공세해보신 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소유자로서 우리는 한 6월 달이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좀 불만을 느끼고 있는서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제 재단 쪽에서 그런 발표가 나오니까 같이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 미팅이 5월 16일 날 했어요. 5월 16일 날 미팅을 하면서 이제 그 재단 쪽에서 강력하게 노인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펀드 집행을, 재단 쪽은 펀드 집행을 노인회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 노인회에서 이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됐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확실히 모든 걸 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법적 조치요? 그걸 미리 말하는 게 좀 섣부른 것 같은데. 그게 왜 근데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미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기엔 준비 작업은 다 끝났어요. 이미 한인에 충분히 노리수를 줬고, 충분히 한두 번 보낸 게 아닙니다. 편지를 굉장히 여러 번 보내, 저거에 대해서 다 소유권에 대한 거, 또 한인의 운영에 대한 거, 이사진에 대한 거, 재정에 대한 거, 거기다 다 보냈어요. 왜? 나중에 우리 다음 스텝에 넘어갈 때 우리가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기 위해서 그걸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컨클루전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말한 거죠. 자,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는 다 끝났고 이제는 너희들 결단만 남았다라고까지 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노인회가 한인회 간에 소유권이 없는, 그러니까 소유권 지분이 없는 공동 소유주라고 주장을 해요. 지분이 없는. 그거요. 이면 합의서. 이면 합의서 있는데, 자, 저도 그 이면 합의서를 압니다. 왜냐면 이제 한인에 있을 때 그 한인의 그 서류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서하고 또 우리 쪽에도 또 서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변호사는 양쪽 서류를 다 봤어요. 다 보고 또 퍼블릭 디드 다 봤어요. 그리고 그동안 몇십 년이 흘러오면서 여기 그 그랜트에 대해서 챌린지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조금 해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챌린지가 없었고, 거기 이면 합의서가 있더라도 그랜트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거기에 대한 챌린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는 확고하게 그걸 명확하게 보냈습니다. 한인에 지난 자기가 연구한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확실하게 한인에는 그 공동 소유주의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챌린지도 또 안 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총영사관에서 매달 한인회 간 그 공사 때문에 회의를 하잖아요. 한인회, 그다음에 총영사, 부총영사, 그다음에 공사 관계자 했는데 왜 노인회는 그동안 빠졌을까요? 질문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저 가까이 잘. 마스크 좀. 아니 마스크. 아니, 그러니까 매달 한인회 간 공사 때문에 총영사관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네. 총회사관에서 회의를 했어요. 매달 하는데 그걸 모르셨어요? 모르었어요. 우리 다 몰랐어요. 몰랐는데요.
청영사하고 청영사가 주재하는 한인회원들 같이 하는 걸 누리셨다는 게 예, 우선은 가장 궁금한 게 노인의 그 중재를 하실 때 소유권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초용사에게 그 비용에 대해서 비용 사용권을 주장을 하실 수가 있으셨잖아요. 오늘 주장. 예를 들면 저기요. 네, 잠깐만. 이 지금 그 보조금이라고 제 5,000불 이 종포 재단에서 나오잖아요. 50만 불을. 그 저희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공동 소유주니까 돈을 한에다 주기 전에 같이 노인에도 오라를 가지고 영수증 같은 거를 받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면은. 근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실도 없고 또 이 한인에서는 모든 걸 처음부터 박병호하고 박재현 그 대장은 속이는 거로 일관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그 한국일보의 그 기사 난 걸 보고 정확하다. 이게 지금 한국 이 샌프란시스코 동포 사회가 그대로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곽정현 회장과 박병현 회장이 어떻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돈 관계는 명실하게 똑같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회계를 하든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총무상에서 열리는 회의가 자체가 열리는 걸 몰랐어요. 몇 년 전에 또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한동만 그때 누구야 박준영 총영사님이 저희하고 한 서너 사람을 영사관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갔어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박준영 총영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노인에 문제될 게 없네요. 응? 그 이야기는 같은 소유권으로 돼 있으니까 한인에서 자기네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믿고 갖고 왔잖아요. 그죠? 분명히 박준영 씨가 그 본질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재단 쪽에서 그 입장문 발표문을 봐도 알지만은 박정현 회장하고 한인회에서 그동안 너무 많은 진실을 왜곡하게 동포사에 알리고 총영사관에도 알리고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정현 회장이 공사 초기부터 노인회하고 의논을 다 했고 다 알렸다. 또 이메일도 보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우리는 그 김성근 이사장이 오셔가지고 총영사관에서 이제 그 이후에 총영사 중지할 때까지 저희들은 전혀 공사에 대해서 한인회로부터 단 한 번의 설명이라든지 또 공사에 관여된 어떤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그 자리에서 이제 발견된 거죠. 총영사 앞에서. 그래서 공동소유권이 있다는 거는 저희는 썼는데 기장을 하신 거예요. 저희 매체가 힘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뭐 총영사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럼 왜 여태까지 나한테는 그 총영사님이 그 말까지 했어요? 다 노인회랑 의논했다면서 총영사관에서 다 봤습니다. 노인회에서 의논했다면서 왜 노인한테 설계도를 안 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설계도를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모임에는 총영사가 주재하는 모임에 계속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리고 보이질 이제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합의문이 이제 돌출됐잖아요. 합의문이 돌출되고 나서 노인회를 이후부터는 완전히 배제해버리신 거예요, 총영사가. 그렇다고 글쎄요. 저는 미팅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소유권이 있는 걸 알았으면 그걸 보여주라고 했으면은 앞으로 했을 때 계속 불렀어야죠. 총영사도 잘못했네 그러면요. 그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은 있어요. 불과 몇 주 전에 뜬금없이 여태까지 그 합의문 쓰고 나서 그러니까 김성근 이사장이 왔다 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돌출 그 합의문이 이제 나왔잖아요. 신문사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후부터 전혀 연락이 없다가 불과 며칠 전에 갑자기 총영사관에서 그 재단 측과 그 한인회와 미팅을 하니 회장님한테 참석을 하라고 바로 전날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왔어요. 언제요? 5월 3일? 그러니까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계속 안 하다 5월 3일. 그렇죠. 근데 이제 영사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가 돌차례 만났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뭐를 주제를 한다는 것도 없고 공문서도 없고 말로만
한인회관에서 한인회하고 영사관하고 김진덕 재단하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왜 그런 거를 하면은 공문서도 와야 되고 뭐를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나오라 하니까 제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딱 이런 지하에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된 그리고 거예요.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한국에 그 사건이 5월 13일 전이네요. 그래서 한국을 내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그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내일 모임 나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모임이요? 그랬더니 청양성안에서 한인회를 재단하고 이 사자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는 그 통보 받은 적도 없고 다만 우리 회장님이 받아서 참석 못한다 말씀하셨다는 것 같고 또 저도 내일 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벌써 2번을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두 번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에서 제가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청영성하고 한인회하고 이제 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왜 저희들이 빠졌을까요? 아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합의문을 할 때는 총영사에서 그 그랜티드를 보고 소유권이 있는 걸 확인한 상황이죠. 그게 작년 얘기잖아요. 작년으로 알고 있죠. 김성호 이사장 다녀간 다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총영사관에서는 그러면은 소유권을 확인을 하고 설계도를 주라고 하면서 공사회의에서는 계속 배제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총영사도 문제네 그러면. 아니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그렇게 미팅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게 그 재단 쪽에 그 총영사관 쪽에서 연락이 오고 제가 한국 가기 바로 전날 재단 쪽에서 김한일 박사님 연락이 왔어요. 내일 미팅에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미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벌써 이미 공사에 대해서 두 번 모임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단체. 그러면 왜 여기서 노인회가 배제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배제됐다는 거 제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또 내가 바쁘니까 갔다 와서 얘기합시다. 그러고 제가 이제 한국을 갔단 말이죠.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재단 쪽에 다시 연락이 와서 미팅을 해보니 2번의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인을 배제하고. 물론 뭐 더 많이,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매달 모임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매달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모임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전혀 배제가 된 통보를 거예요. 받으시는 것도 네, 없고. 전혀 배제된 거죠. 근데 아니, 이 지금 사건들이 제가 얘기를 이 들어보니까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합의문이 있다는 얘기는 공동소유권을 다 단체들이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니까 그 얘기를 쓰신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저기 퍼블릭 레코드에 그 타이틀에 한인회관 타이틀에 노인회하고 한인회가 지금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죠 이름이. 그렇죠. 그러면 뭐 그랜디드에 들어가 이면합이고 있어요. 그랜디드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면합이고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뭐를 진행할 때는 그랜디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 쪽에서 입장에서도 그것도 이게 그랜디에 나와 있고 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거기에 대한 챌린지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변호사 쪽에서 확실하게 너희 공동에 있고 그 편지를 보냈어요 명백하게 그 내용을 이 변호사가 이제 그 스타디한 머티리얼을 다 해서 한인회관에 전달을 했죠. 근데 걸어놓고서 이제 그 다른 조치를 안 한 도중에 이제 합의문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류를 했던 건데 이제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조치가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사가 지연될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한인회에서 이러저러한 그 문제들을 공사하면서 문제를 만들면서 벌써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 지금 수용사과는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 남아있는 금액이 한 17만 불 남았잖아요. 지금 33만 불을 너무 많은 돈을 줬는데 20만 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현금으로 캐시로 남아있어요. 한인회 계좌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문제고 나머지 금액도 한인회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박정회장 쪽으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는 건데 그 남아있는 금액을 지금 사실은 받으셔도 50%가 안 되잖아요. 30만 불에 그 13만 불 해봐야 돼요. 3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럼 노인회에서 수용사관의 그 재단 지원금도 노인을 통해서 지원하라 뭐 이런 생각은 없으시나요? 제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명사관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그 말은 벌써 우리 이사회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게 제가 아까 보면 부조금인데
네. 공동명의가 돼 있으면 그 영사관에서 네. 영수증을 받을 거 아닙니까? 도정 주면은 그 영사관에서 잘못한 거죠. 이거 걸리는 영사관에서 왜? 그 보조금을 받은 보조금 관리 규정이 있을 거예요. 덮어놓고 보조금 나오면 공사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설계도라든가 시공 관계 그래서 거기에 시공 감리 그 능력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불될 때 또 우리 노인하고 한해 공동으로 해서 수령을 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전혀 영사관에서도 그 실수를 했고 또 한인회에서도 그대로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의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 재외동포 재단금을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근데 그 모임에 얘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못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애시당초에 이렇게 한다 하는데 우리가 수차례 이사회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왜 큰 공사를 놔두고 한인의 보수 공사를 한다는데 이 노인네가 또 뭐 엉뚱한 걸로 소유권이 있느니 없느니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또 하게 되면 모든 게 우리한테 덮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보수공사만 잘 끝내라. 끝내면 우리가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솔직히 그게 뭐 법적으로 이거를 뭐 따지고 우리도 다 뭐 김한일 재단에서도 변호사가 뒤에 다 있지만 저희도 가지고 있고 또 각정년 씨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서 뭘 또 힘없는 노인이에요. 뭐를 뭐 나서 가지고 할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요. 공사만 하자. 이래갖고 여러 가지 그냥 그 뭐 영사관에 가서 싸움한 거 말도 못해요. 응? 제가 일례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노인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김한일 재단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니까 자기네 한인회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인의 자리에 사무실에 한인회 자리로. 그러면 한인회는 어디로 가냐 하니까 노인네 사무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노인네 사무실은 어디로 가는데 하니까 노래방 저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한 말이에요. 한인회가 그러면 글로 가. 우리 노인네는 3, 40년 동안 이 건물을 썼으니까 못 비켜줘. 그리고 당신도 돈 한 1분도 안 냈고 나도 이 회관에 돈 안 낸 사람이야. 어떻게 당신이 임의적으로 이방 가라 저방 가라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못 간다 이렇게 돼갖고 다시 이제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는데 이 뭐 30만 불이라도 김한일 재단이 주겠다고 해서 옵세트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쓰자는 게 아니라 물론 공사대금으로 나가는데 인발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 소유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배제시키고 모든 걸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에 인발부가 돼서 하고 싶고 그리고 총영사관에서 자기네가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를 배제시키고 자기네가 했으니까 저희 입장은 공사만 잘 마무리해달라. 그리고 임기대로 자기가 했는 말대로 5월 말일날 끝나라. 그리고 그 얘기도 제가 그 김한일 재단에다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 돈을 우리한테 주고 나 기분 나빠서 여기서 손 뗀다. 한인 회장이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우리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면 어떡하냐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한인 회장이 누가 와서 바뀌어도 공사는 진행될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인말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저희가 인발부가 돼서 이 한인회관 보수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고 회장이 누가 되든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또 자기가 임기에 해치리도 없는 거를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어느 단체장이 3번, 4번을 자기 멋대로 임기를 연장을 해요? 없어요. 이 지금 일대에서. 그리고 역대 회장들 중에서도 한 번도 우리 노인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대접도 잘 해주고 이러셨는데 곽정영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대접이 없었어요. 처음서부터 문자 보신 적 무시해갖고 아주 욕을 하면서 노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우리 이경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곽정현 회장만 보면은 가슴이 뛴대. 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왜냐면 만날 때마다 반말로 하고 만날 때마다 막말로 해버리니까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안 마주치려고 내가 또 배려도 하고 또 되도록이면 곽정현 회장이 있으면 회장이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데도 밤에도 생각이 나면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안 당해봐서 모르시는데 만약에 손 아래 사람, 자기 딸 벌드는 사람이 만약에 막말을 하고 또 거기 이사라는 사람이 우리 노인의 부회장님 멱살을 자꾸 흔들고 옥사는 이사는 또 누구예요? 이혁진 오토모스 사장 이혁진 씨잖아. 그게 그리고- 김치 장사한다고 들어왔잖아. 그 옛날에 이혁진 씨가 무슨 뭐 문자 부셨다는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 노인의 하는 사무실을 이미 막 부셔버리고 들어오고 사무실 문을 언론에 광고가 냈는데 이미 그리고 뭐 사무실뿐만 아니라 뭐 스토리지까지 막 부셔가지고 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의 회장을 지냈으니까 그걸 갖다 앞장서서 뭐 하기로 했는데 저는 노인회를 웬만하면 노인회하고 한의를 잘 되길 바라고 곽정현 회장한테도 내가 조언을 많이 하고 또 그때 총영사관에서 모일 때 우리한테 총영사관한테 거짓말 보고 한 거죠. 노인한테까지 어떤 소통해서 다 보냈다. 그런데 우리 설계도 못 받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밝혀진 거죠. 그래서도 내가 곽정현 회장한테 앞으로는 저 노인한테 조금만 편지 보내고 노인들 단순하다. 조금만 배려하면은 적극 동참하니까 좀 그렇게 하자. 내가 웃는 얼굴로 다 이렇게 배려해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김풍진 회장이 나보고 김풍진은 한인회 이사죠. 오히려 김풍진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토마스 회장님 때문에 오히려 더 노인회하고 한인회가 굉장히 화해롭게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곽정현 회장이 조금이라도 노인회한테 좀 배려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계속 무시로 이걸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 것 같고 박정현 씨하고 박정현 씨하고는 너무 단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같이 하니까 지금 너무 부정이 많고 또 그뿐 아니고 콜프 대회하거나 또 도네이션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게 전혀 자기네 두 사람이 하는 거지 쓱이랑 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회장 어카운트 결제권을 박정현 회장이 다 아니죠. 예.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의는 재무이사, 재정이사나 부회장이 보통은 어카운트 관리권을 갖고 쌓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한일 씨가 돈을 100만 불을 하면 보통 많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기부를 할 때 대개나 안 그러면은 대리사를 통해 가지고 돈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갖고 변호사도 한 사람을 사입을 해 가지고 그거를 해야만이 정확한 건데 그거를 하지 않고 믿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안 나온 것 재단에서 이제 그 제시한 쓴 것 중에 여기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그 재단에서 기자회견 하실 때 관리위원회 구성을 한인에 던져서 하면 안 된다. 노인회도 참여하시고 전직 한의회장님 참여하시고 다자가 해야 돼. 그래야 건물 매각을 막을 수 있다 주장하셨는데 노인회에서는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관리위원회를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사회에서 이미 얘기했던 얘기인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해요. 다만 관리위원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을 넘긴다든지 그건 아니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만 해야 된다라까지 우리가 이제 그 그랜드 선까지 이름 올리는 건 안 되고 관리는 건물 관리만 해야 된다. 건물 관리만 해야 된다. 관리위원회가 가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단독으로 건물관리위원장이 되셨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이사회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박병호 씨가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그 관리위원회 정관을 총상관은 전달했대요. 제출했대요. 그 재단 쪽에서 그걸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 관련해서 결정된 이사나 뭐 이사가 없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지 그럼 않았어요. 제가 이제 반문을 할게요. 우리 공동 소유주라는 걸 이미 명백하게 다 나온 얘기고, 공동 소유주인 노인의 걸 전혀 모르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거는 한인회를만 관리하는 거겠죠. 노인의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누가 우리 아파트 관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관리위원회를 두는 거에 대한 반대는 안 하는데, 다만 이 관리위원회에 노인도 인벌브가 돼야 되고 하는 거고, 또 우리 또 그 관리위원회를 만들면 실소유주인 노인이라고 한인회가 인벌브 돼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도 모르게 뭐 정관을 만든다. 자, 그럼 일례로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이었죠. 우리 노인이 이사회 끝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김상원 전 회장이 들어왔어요. 또 우리가 이제 라운드테이블에 한 10명 앉아 있는데 오시더니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앞으로 한인회관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제가 김상원 회장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노인의 공동 소유권 갖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관리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그 건축 얘기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벌써 자기네들은 변호사까지 샀다는 거예요. 공사하기 전에 이미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 사람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할 필요 없고, 참 어느 이 동포사회 전직 회장 중에서 몇 명은 항상 이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한인회관을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기 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태까지는 이게 한인회관이 안 팔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됐던 게, 한인회에서 뭘 하자면 노인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왜? 우리 이권이 또 있으니까. 그게 안 됐는데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유권을 만약에 관리위원회에 이첩을 시키면 관리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몬트레이 한인회 매각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게 한인회 소유다 보니까 한인회장이 결정해서 팔아버렸는데, 지금도 문제 제기가 되는 게 뭐냐면 노인회 이사로 박병호 이름 다 돌아가시고 박병호 이사장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한인회 이사장으로 박병호 이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병호 이사장이 사실 사인하면 건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전혀 다릅니다. 박병호 이사장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랜 D는 누가 돼 있느냐? 거기는 코리아 센터하고 코리아 시니 센터라고 돼 있어요. 다만 그 문제도 우리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 변호사랑 연구를 해봤어요. 애플리케이션은 누구든지 누구나 이름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인회에서 그걸 팔 수 있다고 각자에 주장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주장할 수 있어요. 코오너이기 때문에 자기네 쉐어를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현 한인회장이 건물 관리 각전 회장이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한인회장은 임기제란 말이에요. 임기가 끝나면 한인회관 남지만 회장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구가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그 LA 한인회관이 그렇잖아요. 건물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물론 그게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뭐 항상 갈등은 있죠. 거기도 건물관리위원회가 이게 상견 노릇을 좀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건물이 팔리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초능사관에서도 인벌브를 하잖아요. 예전에 박동 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남가주 한국 남가주 한국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만들어요. 여기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데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의 돈을 끌어다가 만든 건데, 거기도 똑같이 건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노인의 입장에서는 그 관리위원회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 의논해서 결정을 본 거가 있고, 관리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지 우리가 이미 다 결정을 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가 되면 다 또 발표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전직 한인회장님들이 참여하시는 건 반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사회에서
관리위원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미 그 합의를 봐서 관리위원회 한 대에 동의한다. 참여하시고. 그럼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구 돼야 된다는까지 합의를 했고 네네. 다 이제 누구 하셨어요? 아니 그때 돼서 그러면 하도 변수가 많으니까 괜히 혼선을 지금 꺾어서 해야 되는 거는 한인의 건물이 보수공사가 마무리 빨리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빨리 회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 회장이 너무 재정적인 의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빨리 한인 회장 선거를 해서 선거를 빨리 해야 해서 되는 문제로 빨리 그쵸.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럼 노인에서 아까 질문하시기 뭐예요? 노인에서 왜 가만히 있었냐?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진행되는 도중에 우리가 괜히 무슨 문제를 만들어서 지연시킬까봐. 아까 이 회장님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도출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결정하신 사항도 알리실 생각이냐고. 이거요? 네. 이제 오늘 저 인터뷰 했으니까 이제 보도가 나가면 알려지겠죠. 다 나갔지. 보도를 통해서 직접 알리신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월 30일까지 입장 발표해라 언론에다가 이렇게 말씀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발표 안 얘기 하시고. 하나 드릴게요. 아까 박병호 씨 이름으로 오너가 돼 있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모 회장님이 그렇게 아니, 주장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아주 좋은 신뢰가 있었는데 박병호 씨가 한인의 문을 어떻게 잠궜어요. 자기 거라고. 경찰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가 왜 우리가 다 옆에 증문으로 있었어요. 경찰이 이거는 너무 경찰이 프로핏이라. 경찰이 왔어요. 와가지고 문 열어라 하니까 박병호 씨 하는 말이 내가 오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아주 우리도 모르는 말을 하고 갔어요. 그래 백악관에 트럼프가 살고 있어. 그러면 그게 트럼프 집이냐? 어? 시티홀에 메이어가 있어. 그게 메이어 집이냐? 문 열어. 그러고 갔어요. 우리는 그 말에 굉장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커뮤니티 건물인데 어떻게 이름이 박병호 이름이라고 내가 오너니까 그 사람이 경찰이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너는 오너가 아니야. 여기는 커뮤니티 건물이니까 문 열어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굉장히 힘을 입어가지고 박병호 씨가 아무리 뭐 지가 오너고 뭐 박정현이가 내가 오너니까 팔아먹고 절대로 안 되는 거기서 거예요. 클리어하게 그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 올라간 거는 애플리캔이지 그 뒤에는 클리어하게 한인의 동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 변호사가 보냈어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모 회장님이 그 전직 회장님들 모임 있으셨잖아요. 네. 거기 가가지고 그 비용을 건물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건물 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하셨던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관리위원회를 인정해주는 꼴이잖아요. 근데 관리위원회라는 게 노예도 포함한 관리위원회니까. 아니 우리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관리위원회 구성하는 건 현재는 찬성을 하는 건 아니고. 아니지. 관리위원회를 동의는 하는데 네. 우리가 배제된 관리위원회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다 참여하시는 관리위원회 그렇죠. 구성이 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그 재정비를 거기서 집행하는 건 어떻겠냐 뭐 이렇게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문제겠죠. 그때가 그리고 그게 클리어. 그때 당시에 한인 회장이 박병호 씨였기 때문에 박병호 씨 이름이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노인 회장님이 문준영 씨였어요. 문영준 씨였어요. 네, 문영준. 그래서 공동으로 했는데 저희가 한 1, 2년 전에 문영준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름을 바꾸려고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전혀 상관없다. 그 이름은 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커뮤니티 이름으로 두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 바꾸지 않아도 된다 해서 애플리캔 안 이름은 바꾼 누가 거예요. 이름이 들어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안 이게 바꾼 거예요. 이제 그 또 한 가지 이제 또 나왔던 게 모 일간지에서 이게 이제 주 검찰 그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그 몬트레이 한인회관도 결국에는 그 거기 쪽 한인들이 주검찰에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카운트가 프리즈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non-profit organization은 검찰 그거를 쓸 때 충족해야 되는 요건이 많아요. 건물을 팔 수 있는 조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뭐 그런 검토도 하고 계시는데 주검찰 고발. 아니 그래서 저 5월 30일까지 그 박정희 회장이 자기 입장 표명을 해서 그 이후에 변호사로 대응하실 건지 아니면 일단 뭐 양쪽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이미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한 문제니까 그때 이사회에서 이미
법적으로 하는 거하고 또 검찰에 고소하자는 신고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그건 이미 그 의견이 다 돼 있는 얘기고 우리가 굉장히 미팅을 많이 하면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미 다 돌출된 문제고 또 우리가 한번 노인들이 모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모이면 어젠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만들어 놔요 미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착착착착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박정년 씨가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 부정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첫 번에 골프 대회 했을 적에도 그 돈을 어디에 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거는 비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저희 뒤에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도 미국 교육받고 그래도 법안 어기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노인들을 갖다 노인회가 무지랭하지 않게 해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잘 아시고 이경영 회장님 그 아드님이 변호사고 또 우리 김금자 또 이사님의 그 아들이 제임스 킴이라고 이번에 갤라쇼 있잖아요. 네. 거기 또 이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KAC. 여기 또 며느리도 이사하고 보드맨. 네. 그리고 아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이사님들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답답하니까 이런 내용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네들이 직접 임박은 그렇고 월스 시나리오 이렇게 표현할게요. When the ball drops, 이게 만약에 내 발등이 떨어졌다. 그때는 자기네들이 있어 나서 할 테니까 절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말하고 요 내용들을 자기네들이 우리 변호사랑 다 내용을 다 쉐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회에서는 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랄까 이제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지금 노인 한인회에서 바로 제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집행 안 하면 좀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까 말한 대로 검찰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우리 변호사도 하는 거고 이건 이미 이사회에서 다 통과된 내용이니까 제가 미리 밝혀드리는 겁니다. 그 전직 한인 모임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저기 다음 6월 1일 날 모이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뭐 따로 이렇게 대응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 근데 동부 한우에도 웃기는 게 지금 뭐 이사회에서 4번씩이나 연기하는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아니요, 이정규 회장님이나 전직 회장님 몇 분부터 얘기를 하셨죠. 다른 분들이 거기 한인회 이사회 들어가 계시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분들도 이제 뭐 입장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한인회에서는 우리 노인에서 5월 30일을 모두 박아놨으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못했던 이유는 합의문이 도출됐으니까 웬만하면은 문제 제기하지 말고 끝나길 바란다라고 그런 염원에서 이제 조용히 있었는데 이게 막 한 번 더 자기 임기를 연기하고 공사 시간을 끌고 공사하는데 이게 스무스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니까 우리가 노인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보수가 지연되더라도 동포사회에서 여론이 이해가 되겠구나라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자회견하고 한인회 5월 30일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왜 우리가 편지를 하면 안 받아주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렸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겠죠. 한인의 노인회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노인회에서 많은 올해는 안 해봤지만 역대로 한인 회장님들이 다 그래도 노인회에 그거하고 또 노인회에서도 한인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인회 인구가 몇 명입니까? 많지만은 한인 회장이 오라 그러면은 10명, 20명도 못 와요. 모든 행사는 노인회에서 뒷받침을 해줬고 그리고 참 사이좋게 서로가 이렇게 왔는데 유독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왜 각정년 씨와 박병호 씨만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한간에는 박병호 회장님이 이경희 회장님이랑 선거에 지셨다. 예? 지셔서 그렇다는. 예? 선거에 지셔서 그러셨다는. 아니 지금 저도 그런 거 보면 박정희 회장 왜 그러냐고. 그 왜 그러냐고. 그리고 너무너무 진짜 말했듯이 거짓말이 많아요. 금방 돌아서면 이러고 단체장은 말 한마디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 한예관이 70년대에 이거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목을 했는데 그때 회장이 이민희 씨예요. 그때 제가 거기 관리자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 한예관을 모금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 50년이 넘었지만 여기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인회관 구매할 때 1분 1전 데도 안 낸다 많아요. 예. 그리고 실제 이런 또 한인회가 지가 50, 60년이 걸리는데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다니지도 않고 이번에 이 회장님이 주고 문 열어줬어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제 노인회에서 많이 런치도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도 그랬는데 한인회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이때까지 해관이 네 거냐 내 거냐를 따져본 적이 없죠. 우리는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두 단체로 돼 있는 거는 거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한 단체 이름으로 해도 뭐 팔아먹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두 단체가 들어간 건데 왜 지금 와서 이게 내 건물이고 네 건물이고 문제가 되면 왜 이렇게 노인들을 갖다가 내보내야 된다. 방을 절로 써라.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유독 각정년 회장이 박병호 씨하고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은 각정년 씨는 선거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사에서 그냥 자기네가 뽑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아무리 내가 힘이 없는 노인 회장이지만은 저는 선거로 다 세 번 이긴 사람이에요. 선거로 하자 공금 내고 정식으로 한 사람인데 한인 회장이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 회장이 선거도 한 번 안 치르고 자기네가 앉아가지고 회장 시켰으면 한두 번은 연기가 돼요. 대통령이니까. 그렇지만 4번씩을 연기를 해가면서 이 해관이 내 거니 네 거니 나가라 이렇게 푸대접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느 나라 거기 이런 데가 있냐고. 그리고 박진 외무장관 왔을 때도 저희가 얘기 다 했어요. 한 달 전에 2달 전에 왔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안 되면 아무리 힘없는 노인이지만은 내 뒤에는 자식들도 있고 우리 뒤에는 다 있는데 그 건물 그렇게 나오면 몇 사람이 어울려서 너가 사가지고 그냥 너 이름으로 만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근데 유독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이 노인들 전부 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사는 거예요. 안 나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